리얼한 트레이딩의 세계, 주식왕 넘버원, 모의 투자를 통해서 실전 트레이딩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7월 셋째 주 대회가 진행됐었는데요. 대회가 마감되면서 첫 우승자가 나왔죠. 어떤 분이 우승을 차지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순위입니다. 1위부터 6위까지 만나보실 텐데요. 순위 변동이 있었네요. 3위였던 빨간불님이 1위로 올라가신 모습 보이고 있고요. 1위이셨던 이사별님이 한 계단 내려와서 2위에 머무르셨습니다. 자, 전체적인 수익률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님이 47.92%, 너를 위한님이 54.41%, 전설의 타짜님이 55.24%, 주식왕 우량주님이 59.87%, 이사벨님이 67.25%로 2위 차지하셨고요. 대망의 1위는 빨간불님이 118.56%로 차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수익률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7월 넷째 주 대회가 시작되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왕에 접속하는 손쉬운 방법. 스텝 1. 주소창에 www.kingofstock.co.kr을 친다. 또는 검색창에 주식왕을 검색하고 주식왕 홈페이지를 클릭. 스텝 2. 회원 가입을 한다. 스텝 3. 로그인을 한 뒤 게임 스타트. 또 하나의 세계 주식왕. 네, 주식왕 참가비는 무료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새롭게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순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의 순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6위까지 순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6위는 적색지대님이 차지하셨고요. 수익률은 0.5%, 손절왕님이 0.57%로 5위, 하얀 늑대들님이 0.6%로 4위 차지하셨고요. 답업단님이 1.74%로 3위, 2위는 주식 10년차님이 차지하셨습니다. 2.54%고요. 마지막으로 1위는 야신님이 차지하셨는데요. 3.22%의 수익률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7월 넷째 주 대회 첫째 날입니다. 아직 어떤 분이 우승하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장이 마감되는 금요일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위에서 3위까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지 그 포트폴리오 내역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하신 답업다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현재 금호종금을 10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2위이신 주식 10년차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10년차님의 종목은 바이오톡스텍이고요. 역시 100%의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위 야신님의 포트폴리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신님 현재 광동제약과 루멘스를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실질적인 수익률은 벽산건설로 달성하셨고요. 두 종목 모두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모두 만나봤고요. 이승원 전문가님 만나서 오늘부터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매매 현황 살펴보셨는데 오늘의 매매 특이점 있었나요? 예, 일단은 오늘 그 두 분의 매매에 대한 좀 아주 극단적인 형태에 대한 매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야신님의 하한가가 풀리는 종목을 따라잡은 이 벽산건설 매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 손절의 달인님의 오성 LST 매매에 대한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야신님의 벽산건설 매매는 사실 하한가가 풀릴 때 바로 이제 진입을 하지 않게 되면은 많은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대한 쪽을 꺼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벽산건설 같은 종목을 하한가가 풀리는 그 이 시간 이후에도 매수를 들어갔다라는 점에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게 되면 벽산건설에 대한 그 흐름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벽산건설의 그 분차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줬는데, 자, 1분봉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쪽을 가져갔다라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오후장에도 오전장에 9시 10분을 넘어서 역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매수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쪽을 7,400원, 종목에 대한 탄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쪽을 가져가셨습니다. 매매 자체는 상당히 좀 잘 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판단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만 두 번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죠. 상당히 높은 구간대, 전일의 플러스권 이상에서 추가 매수한 것에는 조금은 아쉬웠고 그랬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일단 7,400원에서밖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하한가 따라잡기에 대한 매매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하한가가 풀릴 때 바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한가가 다시 하한가로 진입을 할 때 매도에 대한 쪽을 가져가게 되고요. 또한 이런 중간 매매에 대한 쪽을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쪽이 또한 관건이 될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기준선입니다. 아침에 형성했던 저점에 대한 라인이 바로 눌림목을 가져가게 된 라인이 바로 여기였죠. 이 구간은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 구간이 이탈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이제 보유에 대한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이탈을 하지 않고 5분봉상 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은 형태, 이 구간에서 이제 이탈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물량에 대한 쪽에 대한 매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야신님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쪽을 가져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아쉽게도 상한가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중간 우리가 따라잡기 매매를 했을 때는 매매에 대한 횟수만 많아지고 손절만 늘어나고 수익에 대한 쪽을 창출할 수 없다라는 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한가 따라잡기에 대한 매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한가 풀릴 때 매수를 들어간다. 그리고 하한가가 다시 진입을 하게 되면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한가 따라잡기는 첫 번째 캔들 5분봉 3개가 양봉으로 진행돼야지 그때 계속해서 양봉으로 뽑아내주는 그 당일날 양봉에 대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 마지막 마디 가격에 대한 훼손이 있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중간에 들어간 물량은 매도에 대한 쪽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분이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셨다면 한 분은 상한가 따라잡기에 가까운 그런 형태에 대한 매매를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오성 LST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한번 일봉 차트에 대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아찔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오성 LST 같은 경우는 지금 투기가 붙었죠. 투기가 붙었고 계속해서 데일리로 호재성 재료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마감을 하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보유에서 넘어갈 수 없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한가가 같은 종목이 끝나는 그 종목이 어떤 그 하락에 대한 쪽으로 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계속해서 그 갭상승에 대한 쪽이 동반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갭상승이 동반이 될 때는 그대로 보유에 대한 그 매매에 대한 전략이 계속해서 유효한데 오히려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매도에 대한 쪽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겠고 두 번째는 갭상승이 나오고 그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한 날 매도고요. 혹시 그리고 그 다음 날 점상한가가 나온다라면 이 종목은 수명이 다 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한 쪽 공략을 하는 이제 매매 기법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성 LST 같은 경우도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장대 음봉이 5분봉선에서 한번 출현을 했었습니다. 기준선은 이 구간이 된다는 얘기죠. 2,400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2,400원을 이탈한다라면 무조건 어디서 진입을 했던 간에 당일 트레이딩에 대한 쪽에서 매도에 대한 쪽을 가져가는 것이겠고요. 이 오성 LST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상한가에 대한 쪽에 진입이 되어 지금 상한가를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한가가 오늘 종가상으로 말지 못한다라면 오늘도 역시 재료로 인해서 상승한 주식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손절의 달인님의 진짜 필명대로 손절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매매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매 기법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오늘 사실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하한가 따라잡기나 아니면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한 매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량주 섹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종목을 선택을 하고 어떠한 매매에 대한 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쪽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그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던 조선주 쪽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5일선을 타고 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상승에 대한 쪽이 지속되는 종목들은 5일선을 타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매수에 대한 쪽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단 시황이나 업황에 대한 쪽이 좋아야 되겠고요. 종목에 대한 선정 기술적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그 기본적인 시황이 좋아야 될 거고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수급에 대한 쪽이 따라 붙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는데 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5일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추세대에 대한 쪽을 우리가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 추세대를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양봉을 이제 뽑아줬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바라보시게 되면은 시작하자마자 5분봉 캔들에서 양봉을 뽑아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추세대 하단부에서 양봉에 대한 쪽으로 나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 차트가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에서는 5분봉 시작하자마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쪽을 오늘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전일날 짧은 양봉에 대한 캔들이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일날 이미 양봉 자체가 긴 캔들이 형성이 됐다라면 오늘 오전장에 올라갈 때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되지만 어제 양봉 캔들에 대한 쪽이 짧았다라는 것은 오늘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일선 손절가가 가깝고 그리고 전일 짧은 양봉 캔들이 추천을 하고 특히 오늘같이 5일선에 붙어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런 종목이 바로 당일날 5일선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을 그 예에 대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7월 넷째 주 대회 첫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재미있는 점이 1위에서 6위까지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모두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승을 하게 될지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혜진이었습니다.